자, 이제 두 번째 챕터, 전지와 측정입니다. 자,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할 때는 전지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걸 우린 이상적인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전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지에 저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저항이 실제로는 이렇게 내부 저항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2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부 저항은 이렇게 작은 r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지를 접속을 했을 때 그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게 문제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키르호프 제2법칙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기전력이 3개 있고 내부 저항도 당연히 3개겠죠. 우리 전지에는 내부 저항이랑 기전력이 세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전지를 3개를 연달아서 연결을 했을 때는 기전력도 3개, 내부 저항도 3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기전력 3개 있고 내부 저항 3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달려있는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키르호프 제2법칙 생각을 해보면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이 같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 기전력 2가 3개 있죠. 그래서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 강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저항의 전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하에 대한 전압을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의 합은 우리 여기 회로에 전류가 I라고 했으니까 오음의 법칙 사용해서 전압을 한번 구해줄게요. 그러면 I 곱하기 내부 저항 R 플러스 I 곱하기 내부 저항 R 플러스 I 곱하기 내부 저항 R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하에 걸리는 전압도 같이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I 곱하기 R.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보면 기전력이 똑같은 게 3개가 있어요. 똑같은 게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내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I, R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IR은 그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예요. 이 전류를 구하려면 3, 2는 여기서 I로 묶어주게 된다면 I 곱하기 괄호 치고 3R 플러스 대문자 R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I니까 이항을 해주게 되면 I는 3R 플러스 R분의 3, 2가 되는 거죠. 우리 기전력이 3개 말고 N개가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3을 N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N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실제 전지를 접속을 했을 때 N 곱하기 내부 저항 플러스 부하 저항 분의 기전력 N개를 분자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몰라도 되니까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기전력이 5V이고 내부 저항이 1옴일 때 이 전지를 5개를 직렬 연결한 다음에 부하 저항을
5옴을 달았대요. 자, 이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각각에 해당하는 걸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에 있는 조건을 정리를 해주면 기전력 E가 5V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 스몰 r이 1옴이래요. 그 다음 부하 저항이 큰 R이 5옴이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지의 개수 N이 5개래. 자,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주면 대입하기 훨씬 쉬워지겠죠. 그럼 대입을 해주면 I는 N 곱하기 R이니까 N 곱하기 R 해주면 5 곱하기 1 플러스 여기 대문자 R이죠. 대문자 R 5니까 5 대입해주고 분의 N 곱하기 2라서 N 곱하기 2 해주면 5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이거 다 정리를 해주면 5 곱하기 1 플러스 5니까 10분의 5 곱하기 5 해서 25가 돼서 2.5A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축전지의 용량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축전지의 용량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써요. 우리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보면은 2만 mAh라고 써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이 mAh 자, 요게 우리가 쓰는 축전지의 용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전지의 용량은 기울은 Q를 쓰고 단위는 암페어 아워라고 얘기를 하고 AH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의 용량이 어떤 거냐? 우리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만큼의 전류를 몇 시간 동안 쓸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축전지의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맨 처음에 전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전류는 T분의 Q라고 얘기를 했고 전류 처음에 기호와 단위 알아볼 때 이렇게 I는 T분의 Q다라는 걸 한번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Q는 I 곱하기 T다 해가지고 여기가 암페어 아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똑같이 바꿔주면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해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쿨롱의 단위를 써요. 이 두 개가 같지만 다른데 요 같지만 다른 거를 항상 문제로 내고 있어요. 1 암페어 아워는 몇 쿨롱인가? 라고 항상 물어보는데 자, 여기서 두 개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축전지의 용량은 Q는 I 곱하기 T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단위가 암페어 곱하기 여기선 시간이에요. 시간, hour를 쓰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전류에 관련된 식은 Q는 똑같이 I 곱하기 T지만 여기서는 암페어랑 초를 곱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1A는 전하량이 몇 쿨롱인가 라고 묻는데 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 1시간이 몇 초예요? 3600초죠. 이 1시간 대신 1A는 1A 곱하기 1시간이죠. 근데 여기다가 요 1시간 대신 3600초를 넣어주는 거죠. 1A는 자, 요거 두 개 곱해주면 3600이 되죠. 3600
암페어 곱하기 초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암페어 곱하기 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쿨롱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게 3600 쿨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암페어 아워는 전하량이 3600 쿨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류랑 시간을 준 다음에 용량을 묻거나 아니면 용량이랑 전류를 준 다음에 몇 시간 쓸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1암페어워는 몇 쿨롱인가 이것도 물어보기도 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유형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전류랑 전압을 이제 실제로 내가 회로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쓰는 거는 전류계랑 전압계를 쓰게 돼요. 자, 전류계는 자, 우리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전류를 측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전류는 이 전선을 타고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선 여기다가 끄는 다음에 이 길목에다가 전류계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지에서 힘을 받아서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서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회로랑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럼 전압계도 한번 볼게요. 자, 전압계는 우리 병렬 회로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자, 여기서 걸리는 전압 VR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병렬 회로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다가 전압계를 달아준다면 이 R과 전압계가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VR이 들어가겠죠. 회로랑 병렬로 연결을 하면 원하는 구간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전선 2개 끄는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달아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병렬 회로를 생각을 하면서 자, R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병렬 연결을 해서 R에 걸리는 전압과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이 같도록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전류계를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 전류계가 5A까지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이거밖에 없어. 근데 흐르는 전류가 10A가 넘어요. 그럼 이 전류계 고장 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전류계 다치지 않고 그리고 이 전류계로 이만큼 측정할 수 있게 분류기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분류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여기다가 이렇게 병렬로 달아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로 이렇게 다 흘러겠죠. 근데 요 전류가 여기서 요렇게 흐르고 요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기는 전류계랑 병렬로 연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로의 전류를 측정을 할 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를 나눠줘야 되니까 병렬로 분류기를 연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전압계도 한번 볼게요. 전압계도 자, 여기서 측정하는 전압이 있어요. 이 전압이 이 측정 범위를 넘어버리면 이 전압계가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전압계만 있을 때는 여기가 다 V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배율기를 달아주면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배율기는 전압계랑 직렬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기에서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이 나눠진 전류를 IA, 그 다음에
IS라고 했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전류 I는 IA 플러스 IS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압계도 이렇게 두 개로 전압을 분배를 해줬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전압은 전압계의 전압 플러스 배율기의 전압 VM.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류 저항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기나 배율기 또는 전류계나 전압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직렬로 연결하는지 병렬로 연결하는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기억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다음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인데요. 자, 우리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전력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전력은 기호는 P라고 쓰고 단위는 와트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당장 전류 전압 얼마나 쓰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도 쓸 수 있고, 그리고 ohm의 법칙에서 V는 뭐예요? IR이죠.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대입 한번 해볼게요. 대입하게 되면 I 곱하기 R 곱하기 I가 돼서, 자, 요거 I 정리해주면 I 제곱 R이 되겠죠. 또 ohm의 법칙에서 I는 뭐예요? R분의 V죠. 요거를 I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V 곱하기 R분의 V가 되죠. 자, 요거 정리를 해주면 R분의 V제곱. 그래서 전력은 지금 당장 전압전류 얼마나 쓰고 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전력이고 VI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I제곱 R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R분의 V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와트를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전력을 일단 알아봤고, 그러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는 우리가 실제 전지가 기전력이랑 내부 저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저항을 달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측정을 해보니까 내부 저항이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달려있는 부하 저항이 같을 때 그때 전력이 최대가 된대요. 자, 그러니까 이 내부 저항 RL과 부하 저항 RS가 같을 때 그때 최대 전력이 된다. 그 최대 전력은 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아까 P는 VI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 있는 I제곱 R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P는 I제곱 R이라고 했을 때 구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I랑 R이겠죠. 자, 먼저 I를 한번 구해보면은 I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겠죠. 자, 저항 어디 있어요? 여기 두 개 있죠. 그래서 RL 플러스 RS분의 전압 V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최대 전력이 되는 조건이 이 내부 저항이랑 부하 저항이랑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 RL을 RS로 치환을 해줄게요. 그러면 RS 플러스 RS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 얼마예요? 2RS분의
V가 되겠죠. 자, 요거 일단 저장. I는 2RS분의 V구나 라고 일단 써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자,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저항은 RS겠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다 대입을 해보면 P는 I제곱 R인데 이 I는 2RS분의 V의 전체 제곱이고 그 다음에 R은 여기에 해당하는 전력이니까 RS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정리를 해주면 4RS의 제곱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S가 되죠. 근데 여기서 요거 두 개 약분되고 분모에 RS만 남네요. 다 정리를 해주면 4RS분의 V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 저항이랑 부하 저항이랑 같을 때 가장 최고로 전력이 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그 센 전력이 얼만데? 라고 물었을 때는 4RS분의 V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지의 측정이었고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